위에 언니 오빠들이 하는 걸 보고서 목표 대학은 복단대학교 월강대도 가고 싶었고 잘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참석할 필요가 있어.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이대로 무너지면은 이거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겠다. 힘들었죠. 힘들었고 그렇지만 고3은 맞으니까 이런 티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진짜 딱 그대로의 그 주제가 나온 거예요. 쌤의 촉촉이 같은 그 실력이 너무 쪽찍혀서 깜짝 놀랐어요. 일단 복단대학교 선생님들은 좀 비웃으셨고요. 웃으시면서 얘 약간 좀 잘하네? 전 제가 방탈한 줄 알았는데 시험 못 봤어요. 시험 잘 못 봤는데 그걸 너무 새까맣게 까먹었어요. 도대체 무슨 연결관계가 있길래 넌 그따구로 말을 하느냐. 복단대학교는 네. 저는 고지은이고요. 지금 현재 16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저는 대련 16등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3 황예지라고 합니다. 대련에서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강민지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입시 반이 만들어지면서 11시 반 하교를 하고 그때 저기였죠.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1, 2학기쯤에 위에 언니 오빠들이 하는 걸 보고서 제 목표 대학은 복단대학교였고요. 렌민大学 있고 오늘 봤던 후장 大学, 의교장 大学. 일단 목표 대학은 절강대도 가고 싶었고 왜냐면 이미 YKP에서 3명을 보냈으니까 약간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기도 했고 또 가해가 상해 캠프를 막 갔다 왔잖아요. 절강대 샤윈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걔 너무 좋았대요. 마라샹궈 맛집이 있다면서 절강대? 원래 절강대 가고 싶었는데 더 가고 싶었는데 유학을 왔으니 좋은 성과를 내고 싶어서 한번 후회 없게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의지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7시에 학교를 가서 오후 1시부터 수업이 있는 거를 복습하거나 혹은 숙제하고 오후를 YKP에서 수업을 들었으니까 보통 오전에 수업 숙제를 하거나 11시 반에 하교를 해서 1시부터 3시까지는 어문 수업을 듣고 아니면 수학 수업을 듣고 그 3시부터 5시까지 또 끝나고는 영어 수업을 듣고 5시부터 5시 반까지는 자기소개서 그 쓰기를 하기도 하고 자기소개 면접 외우기도 하고 그러고 다시 밤부터 7시까지 저녁을 먹고 다시 강의동으로 돌아와서 연애 수업을 듣고 자습을 하고 귀가를 하고 했죠. 영어, 수학, 어문 3가지 수업 있었는데 면접 대비 수업도 들었었고 수학을 좀 많이 배정을 해주셨거든요. 일주일에 4번 그리고 어문, 영어는 이렇게 둘이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그 수학을 다른 과목보다 많이 보충한 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 외로는 어문쌤이 주셨던 사자성어 암기나 자습할 때 일단 수학이 내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수학을 하기도 했고 영어 따로 문법 정리 같은 걸 하기도 하고 어문 일단 장문 연습 많이 했고 면접 대본 리딩? 이걸 엄청 많이 했죠. 자습 시간에 따로 리딩하고 면접 대본 수정을 엄청 하지 않았어요. 추가 질문 또 면접 스크립트에 넣고 막 영어 대본도 추가하고 모의고사 선생님 주신 거 했고 그리고 수업에서 이해 안 됐던 거 따로 찾아보면서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죠. 힘들었고 근데 그 하나하나를 거기서 느끼는 성취감도 꽤 컸어요. 그냥 하나 클리어 또 하나 살짝 게임같이. 이번 입시 모두 다 강의동에서 진행을 했죠. 사실 주말에 할 줄 몰랐거든요. 재빈이 시험 보고 그랬을 때 그때도 주말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일이 아니라서 그렇게까지 막 관심 있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이번 학기에 제가 토요일에 학교를 간 적이 있나? 라고 생각했을 때 거의 토요일에 학교를 못 갔단 말이에요. 계속 뭐 저번 주에도 시험 있었고 저번 주에도 시험 있고 저번 주에도 시험 있고 토요일마다 시험 있으니까 토요일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토요일에 매번 학교를 빠지고 매 주마다 있으니까 일요일도 내가 맘 편히 놀지 못하겠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시알루도 가고 홍롱도 가고 했을 텐데 이게 시험 끝나 시험이니까 이 시험을 끝나도 북단대 시험 있거나 렌민 시험 있거나 이러니까 놀고 싶어도 계속 엄청 참았죠. 약간 시알루도 안 가고 그렇지만 고3은 맞으니까 약간 계속 마인드 컨트롤 고3은 맞으니까 고3 때는 원래 다 이렇게 놀지 못하는 거다 라는 마인드 컨트롤을 엄청 했죠. 필기 시험은 아무래도 복단대학교가 좀 더 체계적으로 딱 잡혀있는 것 같았고 인민대학교는 좀 복단대학교보다는 많이 체계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시험 못 봤어요. 시험 잘 못 봤는데 어떻게 합격을 시켜주셔가지고 복단대학교 어문에서 기억나는 게 있는데 강문 쓰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AI가 아이들의 공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런 걸 쓰는 거였는데 딱 그 전날에 어문쌤이랑 얘기를 했던 주제였어요. 그게 그래서 주제에 알맞게 더 잘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아요. 복단대학교 어문 같은 경우는 인민대학교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어문 교과서에서 나올 법한 게 몇 개 나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주신 어문 책 있잖아요. 거기서 정말 비슷한 문제도 몇 개 나왔었거든요. 쌤이 사자성어를 많이 써주셔서 사자성어 도움이 많이 됐고 쌤이 마지막에는 거의 막 그 프린트 20페이지짜리 이런 걸 막 나눠주시면서 시험 보기 전에 꼭 봐라 이런 티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렌공 출랑 관련된 문제가 중국 사타니까 꼭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게 렌민 그 시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약간 놀랐어요. 쌤의 그 촉촉이 같은 그 실력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진짜 쌤이 막 진짜 딱 그대로의 그 주제가 나온 거예요. 너무 쪽찍혀서 깜짝 놀랐어요. 잘 썼어? 그래서 저는 그거 보자마자 바로 제가 그때 부정적인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썼죠. 그게 제가 그 당시 했던 거.
렌민 때는 그 추모지 장 준비했잖아요. 물론 이걸 다 못하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쌤이 따로 준비해주신 그 BBOD 그 광고 회사 그거 대답했단 말이에요. 렌민은 그렇게 순조롭고 자기소개 해달라는 거랑 영어 자기소개 해달라는 건 다 맞았는데 좀 사적인 질문이라 해야 되나? 뭐 베이징은 너희 무슨 도시냐? 이렇게 질문할 줄 몰랐고 다른 전공 관련 질문들은 다 웬만하면 맞았던 것 같아요. 인민대학교 같은 경우는 3분 안으로 면접이 끝났고요. 인민대학교는 교수님들은 웃진 않으셨어요. 근데 그 분위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를 뭔가 신기해한다는 표정으로 보시기도 했고, 예를 들면 현재 학교에서 너가 어떻게 친구랑 친해졌거나 혹은 너가 유학을 와서 느낀 점, 그리고 대련이 어떤 도시인지 이런 거 설명하는 질문을 많이 하셨고, 인민대는 약간 선생님들끼리 계속 6분이나 계시니까 막 이렇게 소통하시고, 인민대는 그 사람이 한 번에 쫘락 많이 들어갔잖아요. 5명 정도가 한 회의실에서 순서대로 말을 하다 보니까 약간 선생님들도 내가 누구야 약간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웃으시면서 얘 약간 좀 잘하네? 이런 분위기였고, 일단 복단대학교 선생님들은 좀 비웃으셨고요. 복단대는 약간 선생님들이 조금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어. 그리고 복단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전공에 대한 걸 꽤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제가 넣은 게 전파학과면 뭐 전파학과랑 사람 심리에 대해서 너가 고려해본 게 있냐 이런 식으로 많이 여쭤보셨던 것 같고, 두 학교 다 그냥 너가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 힘든 거 알고 있어 이런 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것 같아요. 복단대학교는 음질이 안 좋습니다. 선생님들이 주신 스크립트 기반으로 해서 제가 암기할 건 암기하고 또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건 이해하는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면접 수업을 할 때는 원래 평소 목소리가 좀 작고, 그러니까 쌤이 계속 면접 볼 때는 이렇게 목소리 작게 하면 안 돼, 무조건 크게 해야 돼, 무조건 기세를 몰고 가야 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各位面试官您好라고 하라고 그걸 바꿔주시기도 하고 까먹었는데, 사실 쌤이 그 질문 받았을 때 예의를 보여달라고 하셔서 쌤 질문 받고 好的感谢老师你的提问이라 하라 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그걸 너무 새까맣게 까먹었어요. 압박 면접이라서 그런가 봐. 그런가 봐요. 네, 정신없이. 너무 까먹었어요. 그거 계속 하려고 아침부터 계속 시뮬레이션 할 때 계속 好的感谢老师你的提问이거 엄청 연습했는데 그거 못했어? 네 너무 아쉬워요. 괜찮아. 다음번에 하면 되지. 아직 2개 남았잖아. 아 그죠? 인민대인데요. 자기소개를 끝냈는데 그럼 보통 이제 막 너 왜 이거 선택했냐, 왜 우리 대학교 선택했냐, 뭐 커리큘럼 뭐 아냐 이런 걸 물어봤는데 갑자기 在入学之后，本的概念，学习环境、学校的考试，好像是这样锻养学生们提高每个单元的。13분에서 15분 중 하나 선택하세요 해서 방어기쯤 선택을 하니까 중국어 뉴스와 영어 지문을 띄워주더라고요. 그걸 읽고 나서 이제 진짜 질문 들어오겠지 했는데 중국에서 살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하고 끝나가지고 전 제가 방탈한 줄 알았는데, 복단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에 소수민족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선생님들이 질문해 주셨던 거에 소수민족과 환경보호를 이제 연결시켜서 하나의 컨텐츠를 제작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수민족과 환경보호가 도대체 무슨 연결관계가 있길래 넌 그따구로 말을 하느냐라고 여쭤보셨던 게 기억이 남아요. 정말 당황했던 건 인민대학교였어요. 처음 딱 들어가면 문제 50문제 뜨는데 2시간 반을 줘서 시간적으로 널널하겠구나 하고 풀다 보면 거기가 써져 있거든요. 쉔저티랑 위에두라고. 그럼 위에두를 누르면 문제 하나인데 갑자기 밑에 문제 4-5개씩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약간 거기서 멘탈이 약간 달렸던 것 같아요. 방금 복단대에서 그때부터 약간 페이스가 말렸어요. 그럼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중국어도 공부하고 싶다고 해야 되나? 영어가 좀 의외였어요. 인민대학교 영어. 근데 아무래도 상해에 있는 지역보다는 북경에 있는 지역이 영어가 쉬울 거라는 제 추측으로 어문을 좀 더 많이 공부를 해갔는데 영어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저한테는. 그리고 장문이 없었어요. 영어랑 다 장문이 없었고. 공부 자체도 물론 있겠지만 3학년 2학기 때 저 같은 경우는 06년생이고 반년을 끌어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다 이미 대학생이잖아요. 걔네는 이미 대학교 과자 믿고 막 저는 여기서 입시하는 거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괴리. 수학 모의고사를 봤는데요. 30점이 나온 거예요. 어쨌든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랑 했을 때 제가 가장 낮은 점수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스스로 현타가 좀 왔던 것 같고, 영어랑 어문은 사실 꾸준히 해왔던 거라서 많이 힘든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바로 옆에 같이 입시하는 민지라는 친구가 있고, 제 친구 중에 저처럼 반년 꼬이고 유학한 친구가 있었어서 무엇보다 중국 학교 친구들은 아직 다 고3이니까 뒤처진 느낌은 좀 덜 받았던 것 같아요. 살짝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서 조급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최대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땐 시험까지 이대로 무너지면은 이거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더 많이 여쭤봤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틀렸던 거에 대해서. 떨지 말고 최대한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오면 후회는 적어도 안 하니까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고,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은 꽤 많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의 공부법을 잘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맨날 나 근데 진짜 제발 영어 해야 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영어 질문이 있고 영어 질문을 다들 기본적으로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진짜 영어 조금이라도 해야 돼, 영어 단어라도 외워야 돼, 영어 말하기는 좀 해야 돼 라고 맨날 말해서 영어는 진짜 필요한 것 같고 수학 열심히 공부하고 영어 단어 많이 외우고 업무는 여기에서 짜주신 그거 따라서 잘 하면은 업무에 대한 걱정은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고 수학이랑 영어는 개인적으로 좀 보충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 어문 장문을 쓸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어문 장문을 많이 연습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어문 장문 주제가 되게 다양하더라고. HSK 장르랑 달라? HSK는 그냥 엄청 긴 글을 주고 이걸 요약해라 이건 아니에요. 근데 HSK처럼 내용 요약이 아니라 따로 너 자신의 관점, 생각을 묻는 거라서 HSK랑 다른 것 같아. 아 그래서 수업 빠지게 하면 안 되잖아. 수업을 빠지면 자기 손해인데 또 YKP의 격조고사를 잘 봤으면 좋겠고 이건 제가 격조고사 맨날 보기 싫어서 피해 도망갔잖아요. 근데 어쨌든 자기가 공부한 거 바탕으로 시험을 보는데 열심히 했다면 회피할 이유가 없는데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얻으면 그 한 주가 행복할 텐데 그 한 주 행복을 버리고 그 한 주 불편함을 갖고 사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단어 시험 특히 참석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단어 시험 3급 공부할 때, 2급 공부할 때 다 단어 시험 제가 뭐 백지로 내고 했잖아요. 단어 시험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단어를 모르면 중국어 그 이해도도 할 줄 몰라가지고 단어는 좀 열심히 외워야 될 필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단어 시험을 맨날 보니까 오늘 안 보고 내일 잘 보면 되지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정말 후회할 짓인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바탕이 된다 생각해? 입시에? 바탕 되죠. 왜냐면 어쨌든 단어가 쌓여서 문장을 구사할 줄 아는 거고 문장을 구사할 줄 알면 장문을 쓸 줄 알고 장문을 쓸 줄 알면 독해도 할 줄 아는 건데 다 이어지는 건데 기초인 단어부터 모르면 장문을 할 줄도 모르는 거고 장문을 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냥 책을 봤을 때 그냥 검은 글씨의 핀종이일 뿐이니까 단어가 진짜 중요하다. 이건 진짜 밑에 CSL부터 이 얘기 들어야 된다 진짜로. 제 지은 죄가 많아서 지은 죄가 좀 많네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를 먼저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싶은 말? 어렵다. 일단 쌤들도 쉬지 못하니까 약간 그거에 대한 죄송함이 있기도 하죠. 왜냐면 저희야 대학을 가기 위해서 스스로한테 투자하는 거지만 쌤들은 월부터 금까지 뭐 CSL 관리하고 까위, 까월 다 관리하지만 까우산 때문에 토요일도 일요일도 계속 업무를 하시는 거고 자습실에 나와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죄송함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고3 애들한테 더 투자를 하고 더 시간을 쏟고 있는 게 약간 죄송하죠. 죄송한 거 말고 딴 거 없어? 딴 거는 감사하죠. 고3이 관리의 대상이 맞긴 한데 저희 지금 고3 3명 다 이제 말을 안 듣고 회의함을 많이 다들 지녔는데 어쨌든 그래도 쌤들이 관리해주시고 고3이면 약간 통금 같은 것도 저희가 막 8시인 게 맞고 7시 반 약간 벌점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는 벌점 막 소를 빽빽해가지고 오늘 봤는데도 막 6시 반인 거예요. 고3이 그렇지만 관리해주시는 그렇지만 포기를 하지 않아주시는 그런 걸 감사함이 많죠. 너희 잘 가면 돼. 그래서 저는 복다는 많이 했어요. 아 진짜. 이승전 뭐 망했대. 일단은 제가 대학에 붙으면 가장 좋겠지만 대학에 붙지 않는다고 해도 저 하나 이렇게 키워주시는 선생님들이 고생 많으셨고요. 제 이제 졸업이니까 이 골칫덩어리는 하나 갑니다. 그러니까 저 후배들 같은 데 보내지 말아주세요. 골치 아파야죠. 네. 그리고 막 미엔실 나오실도 이번에 미엔실 수업 들으면서 제가 너무 압박이 크고 이러니까 너가 무슨 고민 있으면 언제든 날 찾아도 된다 이러고 말씀하시고 막 오히려 저를 엄청 북돋아주세요. 막 쌤이 내가 전에 고3 애들은 밥 안 사줬는데 너 이번에 그 후다 미엔실 붙으면 내가 네 징판해줄게 막 이러면서 막 반지의 야리 한번 하자 이렇게 말씀해줬어요. 저희 둘만 자습실에 있을 때 있잖아요. 그 애들 다 바닷가서 놀고 전 고3이라서 그냥 안 가겠다 했을 때 쌤이 막 그냥 전 자습만 할 줄 알았거든요. 쌤이 와도 쌤은 그냥 일하시고 그냥 저는 자습하고 면접 준비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쌤이 갑자기 저한테 와서 한번 읽어보라 하면서 쌤이 듣고 저한테 이게 어려우면 너가 말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것도 괜찮고 막 그때 모의 면접 끝나자마자 쌤이 바로 제 방으로 달려오셔가지고 너 샹티 실기 뭐냐 물어보면 당연히 막 시진핑 주시가 한 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칠판에 적어가지고 관젠츠 키포인트 단어들 막 칠판에 적어가지고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아침에 그 제가 침대에 넣어가지고 면접 해야 되는데 갑자기 쌤이 녹화하고 들었더니 막 전에 면접 본 어쩌고 막 문제가 뭐 나왔고 막 뭐가 나왔고 그 영어로는 물어봤고 막 자기소개를 중간에 끊을 수도 있으니 차라리 막 이런 문장을 얘기하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엄청 많이 도움 주셨죠. 저 아침에 쌤이 저를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깜짝 그래서 갑자기 누워있다가 쌤이 막 들어오셔가지고 그 시인 리바이는浪漫主义다 이거 꼭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키포인트를 하나하나 심지어 오늘 토요일이에요. 오늘 굳이 안 오셔도 되는 토요일인데 제가 입시 끝나면 하려고 했던 공부들이 있는데 그걸 과연 잘하고 있을지 중3 때로 만약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 제가 5급 단어 못 외우겠다고 안 해왔는데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일단 외우고요. 영어 단어도 좀 제발 외우고 그때는 그래도 대학교가 어느 정도 결정이 나서 정말 올바른 선택을 했길 바라고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선택을 하든. 어문쌤도 기억이 남고 왜냐면 제가 어제 여기서 자습하는데 어문쌤 목소리가 들리는데 약간 그리웠어요. 약간
맨날 보다가 갑자기 훅 안 보니까 어문쌤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고, 왜냐면 어문쌤이 남자쌤인데 맨날 마스크 쓰고 계시고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면 꼭 와서 막 오늘 일주일 이진생 좀 몰라 맨날 이러시고 1학기보다 2학기 수업을 진짜 열심히 들었단 말이에요, 어문을. 근데 쌤이 후인쌤한테 막 저 칭찬 문자 같은 걸 보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약간 감동 먹었고, 쌤이 맨날 막 제가 근데 2학기 때 제가 좀 열심히 썼고 이러니까 맨날 쌤이 오늘 일주일 찐뿌러 막 찐뿌 탈 따로 막 이렇게 칭찬해주시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